제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문제를 다들 풀어보셨겠지만 아마 45회 보기 전에 44회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44회는 좀 어려웠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45회를 딱 접하는 순간 이것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보통 난이도예요. 보통 난이도에서 조금 낮은 수준인데 저번 회차가 굉장히 어려웠다 보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굉장히 쉬운 걸로 느꼈죠. 아마 46회도 비슷할 겁니다. 자, 45회 고급 기출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역시 유물 유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여 송궁리, 부여 송궁리 지역이 나왔고요. 비파형 동검, 거푸집 벌써 끝나야죠. 여기에서 어떤 것을 도출할 수 있다? 청동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려가다 보면 뭐 고인돌도 나오고요. 사진에서 보면 집터가 나와 있고 고인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 확실하구나. 그럼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으니까 구석기겠죠? 자, 두 번째. 철제 농기구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철기 시대지요. 자, 세 번째.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고 되는 건 고려 시대예요. 자주 출제가 되는 문구지요. 그래서 틀렸고요. 소를 이용한, 그러니까 이제 우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6세기 신라 지증 왕이지만 우경 플러스 기피가리가 일반화됐다라는 건 고려 시대예요.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평등사회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때 계급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5번. 반달돌칼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청동기 때 곡식, 그러니까 이제 벼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도출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5번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대군장이 없고요. 한 나라 이래로 후, 읍군, 삼로가 있어서 하우를 통치했고요. 그 풍속은 그러니까 이제 군장이 없고 읍군, 삼로가 있었대요. 풍속은 상천을 중요시해서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 뭐예요? 부족의 경계가 엄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해지요, 동해. 그래서 이 동해에는 이 부족 경계를 엄격했고 넘어갔을 때는 소, 말 이런 것들로 갚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는 뭐예요? 책화라는 제도 됐습니다. 1번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다라는 거죠. 왕이 등장을 했었던 연맹왕국은 부여와 고구려가 있어야겠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동해는 군장 국가였고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라는 것. 사만 중에서도 변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자, 세 번째,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는 거죠. 무천 10월 무천 동해 제천 행사 3번이 정답이죠. 4번,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 옥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부여죠. 부여의 행정구역. 그래서 왕이 마가구가 우가 저가를 지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에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사진은 경상북도 고령이래요. 고령이면 가야 같은데 한번 봅시다.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이 나라의 지산동 고분입니다. 배치도를 보면 으뜸을 동일방으로 중심으로 30여 개의 순장, 돌 덧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고분의 발굴을 통해서 여러 순장의 실체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다라는 거죠. 역시 뭐 지산동 고분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고령의 지산동 고분 대가야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야가 나오면 대가야냐 금관가야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가야라고 그냥 써놓고 대가인지 금강가인지는 나중에 판단하세요. 일단 가야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1번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라고 돼 있죠. 대가야. 대가야 맞네요? 맞죠. 그래서 금법대진이라고 외우시면 되죠. 금간가야는 법흥왕,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복속되었다. 역시 가야는 모두 신라에게 복속됩니다. 자, 두 번째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백제가 멸망당했고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당했죠. 자, 세 번째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렸으니 이것은 고구려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 고구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파소를 국상으로 기용해서 고국천왕이 시행을 했던 빈민구제책 진대법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박석김 삼성이 왕위를 교대로 차지했으니 이곳은 신라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1번이 정답이고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가번 한번 봅시다. 왕이 태조와 함께 정예군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했대요.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을 했어요. 평양성. 그래서 고구려 왕 사유가 필사적으로 항진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고구려의 고국원왕 때 전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4세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이 공격을 했죠. 4세기 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번 볼게요. 고구려 왕 거련이, 고구려 왕도 거련이 병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했고요. 왕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데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나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적해서 왕을 죽였대요. 아,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고구려 왕이 전사를 했었고 이제 복수해야죠. 그래서 누구 때? 장수왕 때 복수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수왕. 자, 장수왕 때 계로왕을 전사시키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4세기 고국 원왕에서 5세기 장수왕 사이에 있는 왕들이 누구냐? 소술왕 아니면 광개토대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신라의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했다. 볼 것도 없어요. 6세기잖아. 그렇죠? 틀렸고요. 두 번째. 백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6세기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수왕, 계로왕 이후에 문주왕. 그래서 웅진 천도 틀렸고 이 이후 상황이죠. 세 번째, 고구려 태조왕이 옥조를 복속시켰으니 이것은 1세기 때니까 가 훨씬 이전 상황 틀렸고 네 번째.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했다. 그렇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장수왕의 아버지니까 여기 딱 들어가야지. 그래서 4번이 맞아요.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했다라는 거죠. 이 7세기 때 고구려와 백제, 여제 동맹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제 동맹이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고 4번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기획전에서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문화유산을 통해서 보는 백제 도교문화 벌써 나왔어요. 백제 도교문화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백제에 대한 도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금동대학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산수미벽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은 뭡니까? 갑옷이죠. 그래서 가야의 판 갑옷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니은번 보시면 백제 산수무늬벽돌 정확하게 나왔지요. 백제 거. 자, 디귿번. 이건 뭐예요? 고구려 거네요. 그렇죠. 고구려의 연가 7년이 새겨져 있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지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을번 백제 금동대학로잖아요. 그렇죠. 금동대학로.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점수 배점 봤더니 역시나 1점짜리. 그러니까 쉬운 문제죠.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왕을 찾아야겠네요. 왕의 이름은 명농이니 무령왕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명농. 무령왕의 아들. 그래서 명농하면 백제의 성왕인데요. 모른다라고 하면 계속 읽어봐야죠. 근데 무령왕의 아들이니까 무령왕 다음 왕이 아닐까라는 것.
자, 지휘와 식견이 뛰어나고 이를 처리하면 결단성이 있었고 무령왕이 죽고 왕이 올랐다. 자, 두 번째, 왕이 신라군을 습격하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복병이 나와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그러니까 성왕이 살해당했다. 관산성 전투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6세기 때 백제 성왕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1번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거 7세기 무왕 때입니다. 자, 두 번째, 동진으로부터 불교는 4세기 침류왕 때죠. 불교 수용 백제 침류왕. 자, 세 번째, 신라를 공격해서 대가해를 점령했으니 신라의 진흥왕 때예요. 금법 대진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네 번째, 사비로 전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성왕이죠. 그리고 22부 실무 관청이잖아요. 22담로는 무령왕이고, 그렇죠? 다섯 번째, 고으로 하여금 서기를 4세기 근초고왕 때입니다. 백제 근초고왕.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6번에 4번을 정답으로 하고요. 7번을 좀 지우고 우리가 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빨리 들어가자. 7번.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답사 보고서예요. 가의 유적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답사 지가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 뭐가 이렇게 어려워 지역이, 그렇죠? 콕시아로프가 평지성 내부에 뭐예요? 온돌 유적이래요. 그러면 러시아 땅에서 온돌? 자, 그 아래 설명을 볼게요. 유적은 전체 둘리가 1.6km래요. 그렇죠? 대규모 성곽이고 내부 건물지에 고구려 계통 온돌이 있었고요. 이러한 유적과 유물은 해동성국에 끝났다. 발해죠. 발해 전성기 때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발해입니다. 자, 1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두었으니 이것은 어느 나라?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그래서 외사정, 파견, 통일신라. 그래서 뭐 됐고요. 두 번째,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22담로는 이제 백제 무령왕 때니까 백제의 22담로고요. 세 번째, 오경 15부 62주의 행정체제는 발해 선왕 때, 발해 맞네요. 네 번째, 집사부에 13부를 두고 행정업무를 분담하였다.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다섯 번째, 상수리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역시 통일신라 지방 세력 견제 체계입니다. 그래서 발해에 관한 설명이 정답인 것은 3번. 8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이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것은 전남 화순 쌍몽사에 있는 철감선사 승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벌써 끝났어요. 쌍봉사 철감성사 승탑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영향입니까?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있죠? 선종이죠. 선종불교. 자, 선종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탑 같은 것이 많이 나오려면 신라 중대 맞습니까? 아니죠. 신라 하대, 신라 말입니다. 자, 이제 신라 말 그리고 사상적 배경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지금 문제 이 종파에 대한 것, 선종 불교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1번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동학이 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단군을 숭배 대상으로 하였다. 단군 사상은 대종교지요? 나철 5기호. 자, 세 번째, 대성전을 세워 옛 성현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 성리학이죠. 성리학 뭐 유교 정도? 그렇죠? 유교 성리학. 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던 선종불교. 4번이 정답. 5번,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동학사상이지요. 그렇죠? 동학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9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 지금 보면 문제풀이 속도가 다른 회차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만큼 문제 수준이 조금 낮았다, 평이했다. 자, 9번 가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시험에서 섬에 대한 게 몇 군데 나오죠. 강화도,
뭐 진도도 있고 뭐 완도, 뭐 거문도,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 독도, 울릉도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땅인 어디의 역사입니다. 자, 가와 무릉은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많은 무릉도, 그렇죠. 세종실록 지리가 나와 있고 6세기 그러니까 512년에 우산국을 정복했다, 복속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좌하단이죠. 울릉도 군수 심은택이 어디가 울릉군의 관할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정부에 보고했고요. 오른편에 보니까 동국문헌 비고에 울릉과 어디는 모두 우산국 됐다. 어디예요? 독도지요. 그렇죠? 독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몽골에 한전할 때 임시 수도는 강화도가 되겠지요. 최우대 천도를 냈다라는 거. 두 번째. 자, 정약전이 자산어보는 흑산도지요. 정약용은 강진, 그리고 그의 형 정약천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 자, 세 번째.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에서 표류했다. 네 번째.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은 강화도지요. 됐어요. 자, 다섯 번째 볼까요?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관할 영토를 명시한 곳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900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직접 얘기했죠. 그래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요. 그리고 독도도 관할구역을 편입한다라는 내용의 칙령을 1900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 밑줄근 선종의 활동으로 옳은 것. 선종이면 불교인가요? 모르겠어요. 계속 봅시다. 진성왕, 진성왕. 신라 하대인가? 즉위 5년에 선종은 죽주의 적괴 기원에게 의탁. 기원이 나왔어요. 기원이 업신여기고 잘난 척하면서 예우하지 않았고요. 선종은 답답하고 스스로 불안해 몰래 기원의 휘하 원회 신원과 결탁, 그래서 기원, 그렇죠. 친구가 되었고 그는 임자년에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의탁했으니 그것이 누구예요? 궁예입니다. 나중에 또 양길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니 그 나라가 뭐예요? 고구려지요. 자, 궁예에 대한 설명이죠. 궁예는 이제 그 선종이라고 스님. 그렇죠. 1번 김흠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했다라고 되는데 이건 7세기 신라 신문왕이죠. 자, 두 번째. 고창전투에서 고려군에 패했다라고 되는데 이건 930년에 고창전투인데 이건 견훤이에요. 견훤과 930년이니까 누구? 고려의 궁예가 아니고 왕건과 전투를 냈던 것. 자, 세 번째. 금성을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게 했다. 누구예요? 견훤입니다. 그렇죠? 견훤은 후백제를 세우고 신라를 계속 공격을 했죠. 반신라 정책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자, 네 번째. 금산사에 유폐되는 왕건에게 귀부하였다라고 견훤. 그래서 935년에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왕건에게 귀하고, 그렇죠. 그리고 백제를 다시 공격을 한다. 후백제. 견훤이죠. 다섯 번째.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을 천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궁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우리가 11번, 그러니까 후고구려 문제 나왔고요. 이제 1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나타난 사실 찾아봅시다. 이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뭔지 찾아봅시다.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서 변발과 호복을 하고 전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연종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 왕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발과 호복을 풀고 왕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비단 뭐 이런 것들을 하사했다라는 국민왕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국민왕. 자, 이 이후 상황은 어떤 겁니까? 신하가 이제 반원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국민왕의 개혁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자, 1번. 대표적인 친원 세력 기철이 숙청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철의 숙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도 폐지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정책들 이 이후 상황이니까 1번이 정답. 2번 김윤후가 천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몽골이 침략하는 2차 침입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죠. 자, 세 번째.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신정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1170년 훨씬 이전 상황이다라는. 네 번째. 최충이 구제학장을 세워서 구제학당 지금 고려 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고려 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기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아니죠. 다섯 번째.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이것은 만적의 난인데 만적은 누구의 노비예요? 최충원의 노비. 그러면 무신정변이 있고 그 이후에 최씨 무신정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무신정권 하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이후 상황은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번. 밑줄근 이 시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자기는 상감기법으로 고려시대에 제작한 문화유산입니다. 상감기법이래요. 자, 상감이 나오면 뒤에 뭐가 따라 나와요? 상감청자. 그렇죠? 상감청자는 이제 고려. 그래서 고려 11세기에서 12세기에 유행을 했었던 청자죠. 문화유산입니다. 상감은 겉부분을 파낸 후 그 자리에 백토나 흑토를 메우면서 문인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1번. 자, 1번 이건 뭐예요? 깨끗하죠? 백자죠. 백자는 언제 거예요? 조선시대. 특히나 조선시대 16세기 이후에 사림이 집권하면서 그 등장을 했던 유행했던 백자입니다. 두 번째, 이건 언제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청자입니다. 그렇죠? 참외 모양 병 청자입니다. 청자잖아요. 이것도 청자 아니요. 이 이전 청자예요. 11세기 때 청자니까 안타깝게도 탈락. 자, 세 번째 이게 뭐예요? 이거 백자인데 철화 매중문호. 그래서 백자입니다. 백자. 청화백자, 뭐 백자, 청화 매중문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조선시대 거죠. 16세기 그 유물이에요. 네 번째 게 뭡니까? 이게 청자 삼각, 청자 삼강 운항 무늬 매병이지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것이 정답이고. 단골 문제잖아요. 단골 사진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다섯 번째 이게 뭐예요? 이게 청화백자죠. 청화백자 매죽문호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청화백자 매죽문호고요. 이것은 청화백자 매죽문 대호. 큰 거. 그렇죠? 자, 그래서 12번에 4번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칠판을 좀 지우고요. 13번 문제 들어갈게요. 13번. 와, 13번은 그냥 보기만 해도 숨이 좀 막힌다라는 거지요. 뭐가 나와요? 사료가. 한 뭉탱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13번 순서 맞추기지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가보면 됩니다. 자, 가번 볼게요. 최우는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했다라는 거죠. 최우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최씨 무신정권기. 자, 나번 후주 출신 쌍기가 나왔어요. 쌍기. 그러면 고려 전기죠. 특히나 고려 광종 때. 쌍기 하면 뭐가 등장을 해요? 과거제. 그렇죠? 다번 신돈이 전민병정도감을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공민왕 때예요. 그래서 고려 후기 공민왕 때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자, 정치도감에 정치동감 나왔어. 정치도감. 이거 뭐냐, 그렇죠? 이런 단어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관원이 남의 땅을 빼앗고 불법을 자행한 기산만을 잡아 죽였다라는 거죠. 정동행성 이문소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정동행성 이문소 재판하는 곳이에요.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여기에서 연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죠? 근데 순서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자, 최우가 먼저예요. 광종이 먼저죠. 그 다음에 최우가 등장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자, 공민왕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동행성 이문소가 없어졌어요? 아니죠.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언제입니까? 원간섭기 하다라는 거죠. 자, 공민왕은요.
이런 폐해를 없애려고 했던 반원 정책을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가라다. 나가라다. 4번에 있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 맞추기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족족이 옆에다가 딱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써놓으면 답이 보인다. 1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신라 고구려 백제가 기틀을 잡고 세력이 서로 대립하면서 삼가 본기 그리고 연표 지 열전 그러면 본기 기가 나왔고 그 아래 열전 전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전체잖아요. 기전체 역사서인데 옆에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글은 왕명을 받들어서 역사서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 왕에게 올린 진삼국사표입니다. 이 글과 함께 올린 역사서에 대해 발표해보자라는 거야. 여러분 이 진삼국사표가 뭐냐면 이 고려 인종 때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고 그리고 왕에게 진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상할 때 쓴 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체로 쓴 삼국사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1번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을 하였다라는 거. 1번이네요. 1번 그대로 나왔잖아. 사료에도 나오고. 너무 쉬웠다. 두 번째.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조선이 왜 나와요? 지금 고려인데. 그렇죠? 정도전이 쓴 고려 국사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남국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유득공이죠. 유득공의 뭡니까? 발해고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단군 조선에서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 다섯 번째 보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 설화 등을 수록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비슷하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련입니다. 근데 전혀 틀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도전의 고려국사, 유득공의 발해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그리고 일련의 삼국유사까지. 삼국사기를 보러 왔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 1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봐라라는 거죠. 거란군이 귀주를 지날 때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 맞섰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가 나왔어요? 귀주 나왔고 거란 나왔고 읽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거란이 등장을 했고요. 얘들이 침략을 했어요. 몇 차 침략? 3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귀주에서 대승을 거뒀죠. 누가? 강감찬 장군이요.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고 연표를 골라보자라는. 고려의 건국, 서희의 외교 담판. 보세요. 서희가 나왔죠. 여러분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예요? 거란의 1차 때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별무반을 조직했대요. 여러분 별무반은 언제입니까? 숙종 때. 누가? 윤간의 건의에 의해서 여진을 토벌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진 토벌. 자, 지금 거란 3차 침입. 1, 2, 3, 그 다음에 여진. 그렇죠? 그러니까 나번에 들어가야지. 나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잡았습니다. 2번이 정답. 자, 우리가 1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지역에 있었던 사실 찾는 겁니다. 주제, 어디의 역사와 인물인데 경로가 228 김현 중앙공원이에요. 228 경상 가명공원. 경상도인가? 자, 그리고 달성공원 내 최재우 동상 달성와 민족정신 이상화의 고택입니다. 그래서 228 운동은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운동인데 1960년에 있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날 그 야당이 학생들도 등교를 못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야당 선거 유세가 있는 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도 등교를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야당이 밖에서 선거 운동 유세를 하니까 여당이 등교하라고 그랬어요.
학교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었죠. 학교를 나가? 야, 지금 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휴일에 왜 나가야 돼? 알고 봤더니 저기가 야당 집회가 있어. 그러니까 야당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들어가서 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그렇죠? 그곳이 대구입니다. 대구. 그래서 대구 228 민주운동이 그때요. 자, 1번. 자, 인조가 피신해서 청군에 한전하였다라고 되는데 이건 언제예요? 어디예요? 남한산성이지요. 됐고, 자, 두 번째. 오페르트가 남현군묘 도구를 시도했다. 충청남도 덕산이에요. 그렇죠?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정약용이 유배 중에 경세유표는 강진에서. 자, 네 번째.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채보상운동 대구지요. 대구. 그렇죠? 그래서 16번에 4번이에요. 다섯 번째. 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평안남도 평원군. 평남 평원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가 강주룡. 그래서 16번에는 이제 4번이 우리가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런 것들은 가나다라 이거를 먼저 보지 말고 1번부터 해서 이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구실로 불법 점령을 했다라는 거죠. 자, 1번에 대한 설명은 어디예요? 거문도지요. 자, 가라고 체크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진도지요. 틀렸어요. 자, 두 번째, 나번은 완도인데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완도 맞네요. 그렇죠? 세 번째, 거문도. 자,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거제도예요. 거제도, 거문도. 한 글자 차이인데 틀렸다. 자, 네 번째, 라번 거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했다. 저령도지요. 저령도 조차를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도. 삼별초가 용장성을 샀고 몽골에서 대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와 관련 있겠죠. 삼별초의 항쟁. 그래서 우리가 17번의 완도 정확한 설명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18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장면에서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경제 모습. 왕을 찾아야 돼요. 자, 일전에 나의 아우인 의천이 왕의 동생이 의천이래요. 화폐를 사용하면 쌀 운반의 수구를 들고 이렇게 해서 화폐를 건의했다. 이제 주전도 가면서 화폐를 발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천이 활동했을 때가 고려 전기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고 의천은 문종의 아들입니다.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승려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의 형이 누구예요? 고려 숙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려 숙종 때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1번. 해동통보가 주조돼서 유통되었다. 숙종되죠. 해동통보, 중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행이 됐고 또 활구. 지금 얘기하는 거 활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구가 뭐예요? 은병, 은 한 근으로 주재한 그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딴 화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두 번째 전한국에서 백동화가 발행됐다라는 거 조선 고종 때예요. 세 번째, 중국 화폐인 명도전, 반량전이 널리 사용됐다. 절기시대죠. 그래서 중국 돈이 우리나라에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시에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했다. 교류를 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공인이 상편통보를 사용해서 상편통보 조선 후기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폐가 돌았다. 그러면 조선 숙종 때. 자, 다섯 번째, 궁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정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찍어낸 돈이죠. 그래서 18번은 1번이 정답. 우리가 19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밑줄군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보자. 왕을 또 찾아야 돼요. 백관을 소집해서 금을 섬기는 문제. 예,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이제 4대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가부를 그러니까 아직 아니네요. 가부를 의논케 했다니까 금나라하고 4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불가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유독 이자겸, 척준경 많이 이자겸이 있고요. 척준경이 있어요. 이자겸의 난 이전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정치를 잘 하고 병력도 강성하여 날로 강대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나라가 크다라는 거죠. 또 우리와 서로 국경이 맞닿아서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건 선왕의 도리다라고 지금 이자겸이 적극적으로 4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려시대 인종 때예요. 자, 그러면 인종 때 있었던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자겸의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렸다. 고려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최씨 무신 정권 때죠. 그래서 이때 최충원이 봉사 10조 사회개혁안을 제시를 했지만 자신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명학소의 망이망소이가 봉기했다. 이거 뭐예요? 고려 명종 때입니다. 그래서 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망소의 난 이거 다 둘 다 누구 때예요? 무신 집권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상황이니까 안 되고 세 번째 최무선의 건의로 이건 뭐 지금 뭐냐? 고려 말입니다. 그래서 고려 우왕 때잖아요. 화통도감 얘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향을 제거했다. 거란의 2차 침입이죠. 이 이후에 2차 침입이 있었는데 자, 일단 강주의 정변이 언제 일어났나?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목종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강주의 정변이 끝날 때 누구를 옹립해요? 현종을 옹립했다라는 현종. 그러니까 지금 목종도 아니고 현종도 아니죠.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고 5번 들어갈게요.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인종 때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 그렇죠? 5번이 정답입니다. 20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사이를 찾아보자. 일단 사료를 분석해야죠. 가번.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물렀습니다. 위화도. 태조네요.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글을 올려서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는데 왕은 듣지도 않고 최영도 늙고 정신이 나가서 듣지도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조가 회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언제입니까? 위화도 회군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1388년인데 자, 위화도에서 돌렸는데 사료 자체가 이성계를 뭐라고 태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시대 때 쓴 내용일 거다라는 거예요. 사료 자체가. 위화도 왜군을 얘기하고 있고 나번 볼게요. 자, 대소신료들이 왕에 오를 것을 간절히 공언해서 태조가 마지못해 이렇게 했다. 백관들이 서쪽 궐에서 주를 맞이하니 태조는 왕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건국, 조선 개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조가 즉위했다. 1392년 상황이죠. 그러면 가와나 이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은 무엇일 것이냐? 1번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들을 지급해. 이게 지금 무슨 얘기? 7세기 신문왕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조준들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제입니까? 공양왕 때예요. 자, 보세요. 위화도 회군 때 우왕이 요동을 정벌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돌아와서 우왕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창왕이 등장을 했고 창왕 또 폐위시키고 그리고 공양왕을 옹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양왕 선의하고 그리고 태조가 왕이 됐다. 2번이 정답이죠. 양지함을 설치해서 양전 사업은 조선 고종 때입니다. 조선 고종. 그래서 양전 사업, 지계 발급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언제예요? 조선 고종? 조선 고종이 아니고 대한제국 때죠. 광무개혁 때입니다. 광무개혁 때 됐다라는 거죠.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돼야죠.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역분전을 차등 지급했다라는 고려 태조. 왕건이죠. 역분전.
개국공신에게 그 농공행상의 성격으로 상을 지급한 거예요. 다섯 번째, 직전법을 실시했다라고 조선 세조 때지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2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검색 결과. 서원이네요. 서원. 오른쪽 이미지 서원이 있고 추원제가 있고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문신 겸 학자로 영남학파의 종조라 불린다. 호는 전필제이며 모르겠다. 그렇죠? 성종의 신임을 받아서 홍문관 부제학이고 승정원, 도승지, 이주참판, 요직 두루 거쳤고요. 그의 학통을 이은 사람으로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이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김종직입니다. 사림의 대부지요. 대부 김종직. 그래서 그 힌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맨 아래쪽에 김일손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사화에서 들어봤다. 연산군 때 됐습니다. 1번 갑술왕국으로 정기에서 축출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남인이 제거되고요. 서인이 집권했을 때요. 지금 남인 서인 등장을 하면 돼요? 아직 지금 홍구하고 사림하고 있을 때인데 그렇죠? 거리가 너무 멀었고요. 두 번째, 반정공신의 위훈삭제를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광조지요. 중종 때 조광조입니다. 자, 세 번째, 무사회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직이 세상을 뜬 이후에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하려다가 문제가 돼서 사화가 발생했죠. 그것이 무사화. 네 번째, 색경을 저술해서 농업기술 발전은 박세당의 색경. 자, 다섯 번째,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는 정제두지요. 가학의 형태로 조선 후기에 발전을 시켰으나 그 정기에 소외된 소론들이 중심이 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기에 반영되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21번에 3번이 정답. 22번으로 넘어갑시다.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허생전에 나오는 변부자는 허생전. 조선시대 허생전이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 이후겠죠. 역관, 변승업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있대. 역관입니다. 변승업은 사여관 소속의 일본어 역관으로 역관. 변승업과 같은 역관들이 속한 신분을 뭐라고 해요? 중인이라고 하죠. 역관은 앞에 뭐가 빠진 거죠? 통역관,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 정도가 되는 것인데 조선시대는 중인에 해당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자, 1번 소속관청에 신궁을 바쳤다? 노비지요. 그런데 어디? 관청에 공노비, 관노비를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 거는 노비지요. 천민이에요. 자, 세 번째,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것은 천민만 원칙적으로 응시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는요. 양인 이상이면, 그러니까 양인 이상 평민 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가 있었죠. 평민, 위에 중인, 위에 양반인데 당연히 응시할 수 있었겠죠. 네 번째,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라는 노비 재판, 노비에 관련된 소송을 담당했던 것이 장례원입니다. 다섯 번째, 조선 후기 시사를 조직해서 위양문화 활동을 하였다라는 거. 이게 중인들의 활동입니다. 조선 후기에 시사, 시동호회를 얘기하는 거죠. 시동호회. 그래서 사설시조라는 막 이런 거 읊조리고 다녔던 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중인. 그래서 22번에 5번이 정답. 23번으로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를 해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참형을 당했고요. 이에 정한군은 이방원인데요. 도당으로 하여금 백관을 거느리고 소를 올리게 했고 후계자를 세울 때 장좌로 하는 것은 만세 상도인데 전학해서 장자를 버리고 어린 아들 세웠고 정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다행히 친지와 종사의 신령이 힘있게 되어 난신이 참형을 당했으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적잔저인
영안군을 세워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태종이 아니지 이방원이 자신의 형을 세자로 앉히기 위한 제1차 왕자의 난이 있죠. 자, 제1차 왕자의 난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성계 때. 그렇죠? 태종 이성계 때.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바로 직후에 아버지가 야, 네가 해 라고 해서 방과 그러니까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저 함흥으로 떠나게 되는 거지요. 자, 1번. 그러면 지금 시기를 찾아보자. 시기. 언제예요? 그러면 이게 이성계라고 하면 좀 그렇고 태종에서 이제 정종 2대 왕이죠. 정종이 즉위하는 바로 직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직전 상황. 그러면 지금 보자. 1307 우왕 즉위, 조선 건국, 세종 즉위. 조선 건국부터 세종 상황 이 사이에 들어가야 맞겠죠? 그렇죠? 요 사이에 들어가야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번, 나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2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일기에 훼손된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를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자, 왼쪽 거 좌측에 있는 거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임진년 아이고 왕은 세자에게 평안북도 강계로 가서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수습하려 했다. 그 왕은 의주로 왕했다라는 거죠. 의주로 파천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얘기 파천 자체가 뭐예요? 왕이 피난 간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년이에요? 임진년. 임진왜란 당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임란 당시에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다라는 1592년 4월 달에 임진왜란 터졌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여러 전투를 거쳤지만 다 패배하고 6월 달에 결국에 의주로 갑니다. 그렇죠? 자, 우측에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계사년이 언젠지 모르겠다. 조명연합군이 명나라가 이제 참전했어요. 평양선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분주에 들려왔다라는 거죠. 평양선 전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명연합군 평양선을 탈환했던 전투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언제입니까? 이 해가 바뀐 1월 달이죠. 그래서 1593년 1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안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를 찾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이순신이 한산대첩에서 승리했다. 1592년 7월 달 의주 파천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순신이 아래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니 그것이 한산대첩이죠. 1번이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정발이 부산신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거 언제예요? 4월 달이죠. 그래서 정발 그리고 송상현 이분들이 나오면 언제예요? 자, 이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그렇죠? 임진왜란 발발 시점으로 풀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휴전회담의 결렬로 정유제라는 1597년에 이 97년이 언제예요? 이게 정유년입니다. 그래서 1597년 정유년에 다시 일어났으니까 이 이후 상황이죠. 정유제란. 네 번째. 명예유천으로 강홍립. 이건 광해군 때잖아요. 지금은 선조가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뭐가 있느냐? 정봉수와 이립. 인조 때 정묘호란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칠판을 좀 지우고요. 우리가 2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칠판을 좀 지웁시다. 자. 자. 25번 문제입니다. 문화유산 문제예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국보 55호인데요.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 시대 목탑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는데 인조 때 조선된 것. 그래서 목탑인데 어느 시대요? 조선 시대 목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목탑이 하나 있어요. 그게 5층 탑인데. 자, 하여튼 뭡니까?
층 건물인데 한번 봅시다. 자, 1번 마곡사 대원부지, 2번 금산사 미륵전, 그리고 3번 화엄사 각환전, 4번 무량사 극락전, 5번 법주사 팔상전.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죄다 뭡니까? 조선 후기의 건축물을 다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정답은 뭐냐면 법주사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람 배치도 그 지도에 보면 성년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년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자료에 보세요. 자료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그 뭡니까? 쌍사자석 등이 나오지요. 쌍사자석 등. 쌍사자석 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주사. 그래서 우리가 법주사 쌍사자석 등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법주사에 있는 것이고 목탑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조 건축물을 찾아라라는 거지요. 그럼 뭡니까? 법주사에 있는 팔상전이에요. 법주사 팔상전이 이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5층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죠.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1번, 2번, 3번, 4번. 1번은 공주에 있는 마곡사 대웅부전이고 2번은 금산사 미륵전. 그래서 이것이 17세기 건물들. 3번이 전남 구례에 있는 화엄사 각황전 18세기 건물이고요. 무량사 극락전은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충남 부여에 있는데 조선 후기의 건축물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조선 후기의 건축물은 외관은 다층입니다. 많아요. 그렇죠? 그런지 내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5개 건축물이 다 겉에서 봤을 때는 다층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통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통으로 딱 뚫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조선 후기의 건축물의 특징이고 한 문제만 더 봅시다. 26번 문제예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서인의 대표죠.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할 때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관직하고 성문으로 내쳐라. 왕이 열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내 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냐? 뭐 그러면서 화가 난 거죠. 누구예요? 숙종입니다. 숙종 때 송시열 서인이죠. 이 송시열 서인이 아니되옵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자, 숙종 때 장희빈과 희빈 장씨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죠. 이 아들의 이 호칭을 두고 우리가 원자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당시에 인연하고 민씨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어쩌겠냐 이런 내용들. 그렇죠. 그래서 숙종이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거죠. 결국에 송시열에게 사약을 매기고요. 인연하고 민씨는 밖으로 내치고 폐비시키고 희빈 장씨를 중전으로 앉히고. 그렇죠. 그래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을 했던 이게 두 번째 뭡니까? 그 환국이죠. 그래서 기사환국입니다. 기사환국. 자, 됐습니다. 2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공신책봉 문제로 이괄은 지금 왜 나옵니까? 인조 때예요. 인조 때 이괄의 난입니다. 그렇죠? 공신 등급을 문제 삼아서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 두 번째 정열이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있었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세 번째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것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경신왕국입니다. 첫 번째 환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했으니 이거 언제요? 광해군 때 북인 정권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이 이후에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우리가 27번 좀 쉬었다 할게요. 26번까지 풀었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